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조선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현재 서울의 중심이 됐습니다. 20세기로 돌아가 개화를 준비하던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과 유럽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조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정동. 정동이란 이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시해릉 정릉을 이곳에 조성하면서 유래됐습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정릉을 도성박, 현재 성북구 정릉동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장 후에 태종은 능의 성물 중 병풍석을 청계천에 있는 광통교 복구에 사용했습니다. 현재도 그 모습이 남아있어 광통교에서 성물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성 안에 왕릉을 조성할 정도로 신덕왕후를 사랑했던 태조의 사랑 때문일까요? 현재까지도 정동길을 찾는 연인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 듯합니다. 유럽이 정동으로 발을 딛기 전 그 물꼬를 들였던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1883년 주한미국 공사가 한국에 부임해 정동에 터를 잡았고, 이후 유럽의 외교관들이 정동 일대에 머물며 정동을 한양의 외국인 동네로 만든 것입니다. 유럽의 대사관들의 흔적을 살펴볼까요? 이곳은 고종의 아관파천의 장소로 유명한 구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설계한 러시아 공사관. 현재는 6.25 사변으로 대부분 파괴되고 지하층과 타복 부분만 남아있어 다소 황량해 보입니다. 이곳은 1896년 프랑스 공사관이 세워졌던 자리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공사관이 영사관으로 격화되고 1910년 경술국치 때 영사관이 서대문구 합동으로 옮겨지며 현재는 창덕 여자중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곳곳에 흩어진 화강석과 RF 1896이라 새겨진 머릿돌만이 이곳이 프랑스 공사관 자리였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창덕여중에서 내려오면 현 캐나다 대사관이 보입니다. 대사관 앞에 있는 커다란 나무, 정동 회화나무는 110년 전 벨기에 영사관의 사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 영사관은 1982년 사당역 주변으로 이전됐는데 현재는 그 건물이 남서울 시립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시립미술관이 서 있지만 원래 이곳은 유경공원 시절을 거쳐 독일 영사관이 자리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이 경운궁의 영역 확장을 위해 이 일대를 직접 사들였고 사이의 덕수궁 돌담길 또한 폐쇄하려 했습니다. 이에 외교가가 거세하게 반대하자 그 타협책으로 육교가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그 은교는 1908년경에 철거되어 현재는 그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정동에는 대한제국 당시 수교를 체결했던 서구의 다양한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외교관들을 응접하는 시설들도 많이 남아있었는데요. 황실의 도서관으로 사용되던 중명전은 덕수궁이 불타면서 외국 사절의 알현실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양식과 러시아 양식이 가미된 건물의 외관을 보면 근대화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고종 황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서양인들을 접대하던 한국 최초 서구식 호텔, 손탁 호텔입니다. 러시아 공사관 레베르의 처형이었던 손탁은 외국어에 능통해 개항 초기에 접대 업무를 담당하며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고종 황제는 손탁에게 영빈관을 경영하게 하였고 이것이 바로 손탁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커피가 전파된 것도 바로 이 손탁 호텔의 커피숍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손탁이 귀국한 뒤 이화학당이 이를 매입했고 현재는 이화여고 교내에 비석 하나만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동극장은 최초의 서양식 사설극장인 원각사의 이념을 이어받아 건립된 극장입니다. 원각사가 설립되기 전
이곳은 관인구락부의 전용 건물로 사교장과 공연장으로서 기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동거리는 100여 년 전 여러 나라의 공사관들과 관련 시설들이 집적했던 한양 속 외국인 동네였던 것입니다. 공사관뿐만 아니라 정동거리에는 개화 당시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을 찾았던 종교의 흔적들도 많았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영국 감리교의 한 종파인 구세군입니다. 1928년에 완공된 구세군 중앙회관은 구세군의 사관을 양성하고 자선사업과 사회사업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양식이 매우 독특한데요. 건물은 신고전주의 양식, 기둥은 그리스의 도리스식 양식으로 지어져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좌우대칭의 안정적인 외관을 갖춘 근대 양식이 돋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경향신문 건물이 세워진 이 부지는 1903년 러시아 정교회의 소유였습니다. 고종에게 하사받은 정동부지에 임시 성당을 짓고 대성당의 설계도를 완성했지만 러일 전쟁과 러시아 혁명 등 역사적인 혼란을 겪으며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 부지가 일본 정교회의 재산으로 편입되자 해방 후 러시아 정교회 측은 본 땅의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964년 러시아 정교회 측에 부지를 반환할 것을 결정했고 러시아가 매각한 이 부지를 MBC가 매입했습니다. 1974년 MBC와 경향신문이 통합되고 80년에 다시 분리되기를 반복하면서 현재는 경향신문이 정동사옥을 완전히 인수한 것입니다. 정동 제1교회의 전신인 베델 예배당은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 교회당이자 가장 오래된 빅토리아식 예배당입니다. 건축사적 가치도 높지만 역사적 의미 또한 남다르다고 합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등 주변의 근대식 교육기관들과 한몸을 이루다 보니 독립선언문이 등사되고 유관순이 잠시 몸을 숨기는 등 자연스레 젊은 민족 지도자들의 항일운 등 근거지로 사용됐습니다. 조국 광복을 향한 그들의 염원은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언덕 및 정동길에 조그만 예배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정동 성공회 성당입니다. 성공회는 기독교의 한 유파로 영국의 국교입니다. 때문에 영국 공사관 바로 옆 현재의 위치에 한옥식으로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성공회는 건물을 현재의 양식대로 짓는 것이 특징인데 강화 성공회 성당을 보면 서양식 장식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한식 목조 건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 성공회 성당 또한 기본적인 로마네스크 아치 형식의 한옥 양식을 결합하여 건축됐습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십자가를 이루는 건물 구조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심 속 살아있는 박물관 정동.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정동의 역사는 정동의 정체성이자 가치였습니다. 바쁜 일상이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역사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